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챌린지 멤버들이 소개한 이달의 책을 말씀드리곤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컨셉이 다릅니다. 오늘은 책 소개라기보다는 독서 모임 멤버들이 읽었던 책 안에서 나를 가장 사로잡았던 한 문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보다 말이 빠르죠? 왜냐? 여러분들이 제가 느리게 말하면 1.2배속, 1.5배속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약간 느리게 할 테니까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럼 렛츠고. 자, 바로 첫 번째 멤버분 가볼게요. 밝음아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런 문장을 뽑았어요. 고집은 사유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뉘앙스로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좀 부정적으로. 아,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막 이러면서 좀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의 고집은 조금 다른 각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고집에 대해 안 좋게만 생각했던 이전의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줘서가 이 문장을 뽑으신 이유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고집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사람이 계속 나만의 어떤 생각을 거듭 하다가 결국 그래, 역시 이거지. 그래, 나는 역시 이게 좋아.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맞지 라고 생각한 그 과정이 있어야 생기는 게 고집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굳이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볼까? 라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지 않는 이상 그냥 내가 늘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면 살게 되잖아요. 이게 책이 주는 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는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사고가 좀 더 열리겠죠. 그 다음 멤버 가볼게요. 바로 선스트라는 분이 적어주셨는데요. 선스트님이 가져온 문장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한다.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몸의 말을 듣지 말자. 내 몸은 편한 걸 하고 싶어 해. 그냥 눕고 싶어 하고 자세도 그냥 이렇게 엉거주춤 있고 싶어 하고 이렇게 꼿꼿하게 쓰면 몸이 되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몸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면 나는 그렇게 살게 되고 그게 결국 그냥 내가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 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서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네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계속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 길을 선택할까 저 길을 선택할까 이렇게 늘 고민을 하고 나를 계속 정제해 가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쭉 지내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물론 편하게 지내는 거 너무 좋아요. 목표가 없는 삶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만 그냥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지, 꿈이 있어야 돼? 나는 꿈 없어, 목표 없어, 그냥 현재를 즐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그 현재라는 거를 내가 진정으로 즐기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말이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 말만 단편적으로 듣고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 말 멋있는데? 이런 사고방식 어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멤버는요, 우짜님이신데요. 우짜님은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 책에 나오는 문장을 소개해 주셨어요.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해라 입니다. 이런 상상 한 번씩 해보셨죠? N번째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랬을 때 내가 전에 인생에서 실수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영화 중에 About Time이랑 사랑의 블랙홀이 좀 이렇게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영화를 봤을 때도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때 이 말만 안 했어도, 이런 행동을 안 했어도 라는 후회를 굉장히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내가 지금 사실 두 번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참을 거리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번엔 참자
라는 생각을 좀 유도를 하는 것. 그러면 조금 더 실수가 줄어들고 나와 상대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장이네요. 다음 문장은요. 승현스 님이 남겨주신 건데 언어의 온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결이네요. 말을 막 많이 하면 사실 거기에 실수가 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말을 아껴라, 침묵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 것도 조금 아끼려고 했던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좋았어. 근데 너무 좋아서 그때 누군가 앞에서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진짜 대박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었다가 나중에 혼자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근데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너무 좋아했던 사람으로 비춰졌으니까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잖아. 내가 너무 뭔가를 많이 표현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안에서 내 생각과는 사실 조금 다른 거짓된 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장도 굉장히 좋은 문장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요. 조너스 님이신데요. 이런 내용을 써주셨어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라는 책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클로버의 꽃말이 행복, 행운이라면 카메라의 꽃말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이말리 씨는 찰나라고 써놓았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요. 꽃에는 꽃말이 있습니다. 사물에도 꽃처럼 꽃말을 넣는다면 어떨까요?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꽃말을 넣음으로써 애정이 더 담겨질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내 꽃말은 뭘까? 꽃 아니고 내 말은 뭘까? 얘는 뭘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자주 쓰는 물건에 그런 고유의 꽃말 같은 거를 붙인다면 나는 어떻게 부여를 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알로님이신데요. 최태성의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만약 일제강점기에 외울 게 없다면 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라는 문장을 적어주셨고 역사 강사가 학생들이 일제강점기에 등장하는 비슷비슷한 이름의 독립단체와 독립운동가들 외우기 어렵다는 토로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역사에 대한 생각이 엿보였습니다. 선조들은 독립을 위해 그만큼 치열하게 투쟁해온 길이니 우리가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갈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걸 언제 외워? 너무 많잖아. 무슨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름이 비슷한 게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외우기 위해서 그냥 시험에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인데 특히 이런 불만을 학생들이 이런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멤버님은 몽냥님이십니다. 몽냥님은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이라는 책에서 나온 문장을 골라주셨어요. 누구도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그 간단한 이유로 라는 문장을 소개를 해주셨고 타인을 결코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군더더기 없이 정리한 문장.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속으로 들어가길 갈망하죠. 우리는 모험을 좋아하는 호모 사피엔스니까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나를 잘 알다가도 나를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 타인은 더 모르는 거죠. 그쵸?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사실 그렇게 훅 들어갈 수도 확실히 알 수도 없는 인간이지만서도 우리는 항상 너를 알고 싶어하고 너를 좀 더 탐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참 인간이 너무 귀여운 성향인 것 같아요, 인간의. 다음 멤버는 센뚜루님이신데요. 그 박완서 작가님의 그만둔 싱어는 누가 먹었을까라는 책의 문장입니다. 서울 아이들은 알기나 할까? 쫙 깔린 달개비꽃의 남색이 얼마나 영롱하다는 걸, 그리고 달개비 이파리엔 얼마나 고운 소리가 숨어있다는 것을 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오셨고 자연과 가깝게 살았던 그 시절 시골 아이들의 삶이 어땠을지 궁금해지면서 약간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확실히 그 박원서님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그때 그 시절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그 분위기
그거에 대한 묘사가 너무 막 아름답게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냥 그때 당시에 지나가던 어떤 한 아저씨가 그냥 툭 보고 에휴 서울 애들은 아나 저렇게 뭐 어쩌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할 법한 느낌으로다가 잘 글을 쓰셔서 글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장을 보니까 박원서님의 소설을 읽고 싶어지네요. 그분은 솔직한 게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다음은 요정님이십니다. 환희의 인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크리스티앙 보뱅 작가의 책입니다. 글쓰기란 넘을 수 없는 벽에 문을 그린 후 그 문을 여는 것이다. 너무 멋있는데 문장? 이유, 서문부터 꽉 사로잡는 보뱅의 아름다운 문장들은 넋을 놓기에 충분했다. 글쓰기에 대한 가슴 뛰는 정의를 내려준 보뱅의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와, 이유도 굉장히 멋있게 잘 쓰셨는데요, 요정님. 제가 크리스티앙 보뱅의 이런 문장들을 짤막짤막하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챌린지에서. 이분의 책을 읽으신 분들이 몇몇 계셔가지고 그때마다 정말 와, 이 보뱅은 진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문장이 좋더라고요. 이 문장도 너무 좋네요. 다음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입니다. 만약 고교 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이라는 책에 나온 문장인데요. 갑자기 응원석이 조용해지더니 이내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응원가는 게이치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대목을 읽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위기의 순간에 들려온 응원가는 게이치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나를 위한 응원가는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나를 외치다를 자주 들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얻어요. 라고 경험과 함께 적어주셨네요. 여러분은 그런 노래가 있나요? 그냥 듣기만 해도 바로 막 자신감 뿜뿜 차오르는 그런 노래. 저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에어로스미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인데 에어로스미스의 Crying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노래 시작하자마자 진짜 되게 멋있게 시작하는데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딱 들으면 자존감이 좀 이렇게 낮아졌다가도 자신감이 하락한 순간에도 뭔가 훅 올라와요. 그래서 가끔 막 길 걸으면서 이 노래 들으면 막 혼자 감상에 젖어가지고 막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걷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다음은요. 산적님이신데요. 정유정의 7년의 밤에 나온 문장을 가지고 오셨네요. 아주 짧고 굵은 문장입니다. 바다는 내게 자유를 주었다. 라는 문장.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살고 있는데 이 문장을 보면 저도 바다 같은 진정한 자유를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바다라는 게 내가 만약에 그 바다면 너무 정말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 넓은 나, 바람에 이끌려 휘몰아치는 나, 그 깊이는 또 얼마나 깊어. 그 안엔 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살아. 그런 애를 내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되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도 가끔 바다가 너무 좋아서 부산에 남자친구랑 같이 내려가가지고 바다를 보고 오고는 하는데 그럴 때 진짜 바닷가 곁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부산에 여행을 가가지고 해변에 이제 타월 펴놓고 거기서 바다 보면서 책을 읽었는데 책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바다를 계속 넋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날씨가 좋아지면 바다에 한번 가야겠네. 다음은요. 지구님이십니다. 급류에 나오는 문장을 적어주셨어요. 수면에 나와 눈부신 햇살을 받으니 살아 숨쉬는 그 자체로 좋았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있을지 모를 미래에 목매지도 않으면서 진정으로 살고 싶어졌다.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거센 물살을 헤엄치듯이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 뭔가 저의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느낌이라 마음에 들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진짜 가끔 그런 재난 영화를 봤을 때 혹은 진짜 그 재난을 겪을 뻔했을 때 내가 이렇게 진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나 싶을 때가 있죠. 저도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지진을 겪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지진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이 지나가니까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그냥 행복하게만 있으면 이 행복을 몰라. 감사를 모르죠. 뭔가 고통이 있어줘야 내가 행복한 것도 알고,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복과 고통은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 다음에는요, 뉴냐님이십니다. 뉴냐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의 문장을 데리고 오셨는데 너무 귀여운 문장이에요. 접시에 간장을 조금 붓고 오이에 김을 말아 간장에 찍어 아작아작 씹어 먹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유냐님이 이 문장을 왜 골랐냐. 주인공 와타나베가 오이를 김에 싸서 먹는 장면. 난 오이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이 문장을 읽고 오이, 김, 간장의 조합을 맛보고 싶었다. 조만간 먹어봐야지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았을 때 한 달 동안, 그때 저도 노르웨이 숲을 읽고 이 문장을 보고 바로 오이랑 김이랑 간장 사가지고 막 엄청 먹었거든요. 이 주인공 와타나베가 자기 여자친구의 아빠를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자기는 진짜 절대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선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 와타나베가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오이에 김 싸가지고 간장에 찍어서 막 아작아작 먹는데 그 아빠가 자기도 달라고 막 그럴 정도로 맛있게 먹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어떻게 또 안 먹어볼 수 있겠어. 근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약간 달달한 간장 있죠. 그 간장에다가 오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김 싸가지고 찍어 먹어보세요. 아, 진짜 별미예요. 유냐님도 곧 해먹어 보시기를. 짱! 다음은요, 쭈구미 님이신데요. 쭈구미 님은 임경선의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의 문장을 썼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자신이 그간 무의식적으로 쌓아온 좋은 것을 소중히 살려내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 모른다 라는 문장을 써주셨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내 좋은 점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새 제품 이런 것들에 좀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 갖고 있는 낡은 것들, 내가 쌓아서 축적해온 그런 것들을 다시 꺼내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냐, 이런 걸 알려주는 문장인 것 같네요. 소중한 문장이다. 그 다음에는요, 호잇님이신데요. 김규남의 기어코 반짝일 너에게 라는 책의 문장입니다. 오늘은 울었지만 내일은 웃을 수 있다는 걸 나만큼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 라는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서 이 문장을 선택했어요. 날 아껴주는 사람들의 응원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혹시 곁에 있으신가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굉장히 막 주눅이 들거나 슬프거나 그럴 때도 있고, 또 반면에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고 좋은 소리를 들어서 막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 오늘 이런 칭찬 들었어.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시덥지 않게 어쩔 막 이게 아니라 반응해주고 내 감정을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족한 것 같아요. 2명이면 좀 더 좋긴 하겠다. 다음 멤버는요, 이보님이신데요. 지금 화면이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죠? 이보님이 지금 잠깐 해외 출장을 가셔서 답변이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이보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에서 문장을 고르셨어요. 나는 무슨 일이건 문장으로 만들어보지 않으면 사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타입이니까 라는 문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우리가 오감으로 삶을 느끼고 그 느낌이나 발견을 추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 안에 인류 문명의 정제된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동물들은 많지만 문장을 가진 동물은 인간뿐이지요. 너무나 추상적인 신에 대한 개념을 문장으로 만들어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시도한 것도 인간뿐이고, 문장이 없는 인간, 문장을 만드는데 나태해가는 인간의 모습은 포물선 끝자락으로 추락해가는 문명의 자화상일 뿐입니다. 라는 이유를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장이 있잖아요. 나는 무슨 일이건 문장으로 만들어보지 않으면 사물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하루키 에세이 중에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거기 서문에 하루키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자신은
그 글로 쓰지 않으면 잘 안 들어오는 타입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 성향을 등장인물에게 입혔네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 차례인데요. 저는 이 책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까미의 에세이 결혼 여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65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도시에 떨어진 첫날 저녁에 나는 사랑하고 이해할 인내심을 무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라는 문장. 어때요? 여러분 이런 느낌 느낀 적 있나요? 이런 느낌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몇 번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랑 저녁에 우리 집에서 술을 한 잔 곁들이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약간 가십 같은 게 아니야. 야, 너 그 드라마 봤냐? 뭐 이런 거라든지 야, 그 연예인 소식 들었어? 걔 이랬대. 막 이런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라 정말 자기 이야기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러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은 또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그리고 막 서로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면서 같이 감상하고 저는 그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술도 약간 들어갔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찬 거야. 근데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떤 약간 우리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후회하기도 하고 왜 그랬지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숙취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감정이 너무 소중하고 좋았는데 이게 딱 여기에 나오는 거야. 행복해서 줄을 확 거버렸죠.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있었으면 댓글에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런 소중한 순간은 타이밍도 중요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하고 그 장소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독서 챌린지 모임의 멤버들이 뽑은 한 문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뽑으신 그 한 문장은 뭔지도 댓글에 꼭 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그런 구독자분들께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도 전하고 싶어요. 저도 계속 좋은 영상 만들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늘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저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